국회의장 선거. 자, 우원식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이 됐죠. 추미애가 낙마를 했습니다. 전 국민의 90%, 아니, 민주당 당원의 90%, 전 국민의 70%가 지지하던 추미애 의원이 떨어지고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쪽에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부담스러웠어요. 혹 행여나 다른 결과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은 당내 어떤 그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 어떤 교류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개파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자신의 소신대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혹 행여나 추미애가 안 되면은, 추미애 의원이 안 되면 하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또 조정식 전 사무총장을 중간에 낙마시켰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문을 해서 명시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명심팔이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입장을 전함으로써 은근슬쩍 낙마를 시켰던 거예요. 박지원 전 원장도 원래 출마를 고심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1시간 동안 독대를 하고 나서 출마를 접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명심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출마해서는 안 되겠구나, 낄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갔던 것인데, 염려했던 일, 이재명 대표가 염려했던 건 뭡니까? 이 당심과 실제 의원들 마음이 이반돼서 우원식 의원이 혹시나 됐으면, 다른 후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활동을 해서 두 명을 드랍을 시켰던 거죠. 정성호와 주정식을 드랍을 시켰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박지원 전 의원도, 전 원장도 드랍이 됐던 건데, 마지막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우원식이라는 복병을 만났던 거죠. 우원식이 어떻게 국회의장이 됐을까요? 그 전에 바로 이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유인태가 비난을 합니다. 국회의장 교통정리에 왜 이재명 대표가 개입을 하냐? 추미애는 친문가는 원수다, 원수. 자, 유일하게 추미애 의원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 법무부 장관이고 본인이 모셨던 주군이죠.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예방한 적이 없습니다. 양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우상호 볼까요? 권력서유 2위 국회의장을 왜 당대표가 정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우상호가 또 한마디 거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했었죠. 박수현 전 이번 그 공주에서 당선이 되신 분, 국회의장까지 당신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호, 박수현, 유인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듭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에 민평통 또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개파 정치를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40 총선거 과정에서도 본인의 지역구를 접어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유세 활동을 도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또 이 특유의 친화력이 있어서 넓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넓게 이제 의원들 간의 교분을 쌓으시는 분이죠. 평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문제는 우원식 의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심, 의원들이 괘씸한 거죠. 자, 그 86대 80, 89대 89표 차로 이겼다라는 설도 있고, 또, 80대 90, 우원식 의원이 96표를 얻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25표 차이가 났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9표 차, 많게는 25표 차이가 났다라는 여러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하기 전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결과는 9에서 25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지도부가 도와줬고 전 국민의 70%, 당원의 90%가 지지했는데 떨어진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당원들이 분노하는 건 그 지점이에요.
이 96명에서 89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당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투표를 한 거잖아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중요한 거예요. 지지자들, 본인을 뽑아줬던 지지자들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대변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본인 고집대로 해버린 거죠. 본인의 의정활동에 유리한 사람, 친한 사람을 뽑아준 거죠. 거기에 괘씸한 거야.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배신했다, 국민들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일부는 뭐 탈당 행위도 하고 또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 또 진보당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나오진 않은 거죠. 당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분노하는 마음도 뭐 충분히 알겠지만 계속 분노만 할 수는 없습니다. 괘씸한 것도 알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또 이 원식원을 지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항상 원칙대로 순리대를 강조했어요. 자, 이번에 투표 시작하기 전에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원칙대로 순리대로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워딩을. 그 얘기는 추미애 의원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원칙대로 순리대로 하게 되면 추미애가 최다선의 최고령이니까 당연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의 관리대로 한다면 추미애입니다. 원칙대로 순리대로 하면. 그것을 강조했었는데 뻥찐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탈당하시거나 감정적으로 이제 행동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하나하나 지금 개혁을 많이 이루어냈어요. 여러 룰들도 많이 바꾸고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개입되는 형태로 지금 반영이 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냉정히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는 게 나쁘지만 않아요. 이 국힘당에서 먼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초광성 추미애 국회의장 피했는데 여당은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 우원식 의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우원식 의원 5선입니다. 5선이고 상당히 진보 성향입니다. 진보 성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추미애 의원보다도 더 진보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추미애 의원은 아주 강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통 보수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강한 강성, 이 불의에 발끈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여당에서 국힘당에서 긴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192대 108석이잖아요. 자, 탄핵안이든 뭐 헌법 개정안이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8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8석을 확보하는 데는 이 우원식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당 의원들과도 아주 교분이 깊고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성격이에요. 또 진보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아주 능하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있죠. 아주 합리적이고 합리적 진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당이 위기감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선 승리에서도 이 우원식 의원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두렵다. 자,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될까 이 하나라면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화하고 있다.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했죠.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에 정말 놀랐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 조짐이 빠른 것 같다.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더 정말 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 오히려 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살아있다. 차라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되면은 대응하기 훨씬 쉽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당이 더 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크게 버림받을 수 있다. 제가 봐서도 이 8석을 가져오는데 국힘당에서 뺏어오는 데는 이
우원식원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추미애 의원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도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정리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것은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교훈도 쌓아야 되고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죠. 추미애 훌륭합니다. 저는 뭐 차기든 차차기든 대통령이 돼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옳고 바른 분. 전혀 이상한 옳고 바른 분. 대통령이 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아마도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국회의장 적극도 한번 도전하셔야죠. 될 걸로 봅니다. 하반기에는. 자, 우원식 의원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열심히 당내에서 남으셔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똘똘 뭉치고 8석을 뺏어와야 됩니다. 8석을 뺏어와서 김건희 특검해야 되죠. 윤석열 탄핵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친화력 있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원식 의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원식 의원의 그동안의 행보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사이 좋습니다. 사이 좋고 또 여러 개혁 입법안들 열심히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단식 농성 보름 가까이 했어요. 이분이 열심히 합니다. 또 여러 개혁 입법들, 노동 개혁 입법들 열심히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약자를 위한 그런 법안들 많이 통과를 시켰죠. 정말 훌륭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밀고 가는 겁니다. 전혀 손색이 없는 국회의장입니다. 그동안의 박병석이나 김진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